네,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뭐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희 인격살인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나리오야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였지만 재본을 해서 인격살인이 나왔습니다. 인격살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거 표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사실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근데 표지 만드는 게 어땠냐는 말을 이제 재본소에 가면서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 여기 알이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머더에서 알이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앞에 아주 두꺼운 비닐이 있고 이걸 넘기면 여기에는 이렇게 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그저 실수일 뿐이다, 영어를 몰라서 알을 안 적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장편 영화 각본으로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는 각본이라서 좀 감회가 새로운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각본 작업에 참여해봤던 적은 있지만 진짜로 그냥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각본을 적어서 그 시나리오로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오디션 본 거 영상 올렸죠? 몇몇 배우분들한테 먼저 일단 전달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동료들에게도 한 권씩 나눠주려고 이렇게 여러 개를, 엄청 많습니다. 여기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부에서 저희들끼리 보려고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스프링노트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노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요즘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통 대본 만들 때 이렇게 스프링노트처럼 만들어요. 이유는 그냥 펼쳐보기 쉬우라고. 평범한 이런 책자처럼 돼 있는 그런 거는 아무래도 펼쳐보기가 좀 어렵죠. 구겨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덮이고, 펼쳐놨는데 다시 덮어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기능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배우들이랑 이렇게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같이 보는 시나리오로는 이렇게 스프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스프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시나리오를 꼭 봐야 되는 스태프, 그리고 영화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주연 배우들, 조연 배우들 중에서도 전체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분들은 시나리오를 그냥 이 책자대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부만 나오는 단역분들이나 혹은 이 영화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결말부를 모르는 것이 좋다 라고 판단이 되는, 전체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일부 시나리오만 전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표지가 되게 잘 만든 표지가 아니어서 참 제가 너무 쑥스러운데, 이 표지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나눠드리는 대본집에는 이 표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디자인된, 아직 인격살인 디자인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디자인된 이 로고와 표지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냥 말도 안 되게 만든 그런 거 말고요, 제대로 된 걸로 나오니까 헐, 우리가 저런 대본집을 받는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는 이렇게 스프링 말고 좀 제대로 된 책자로 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놀라지 말아주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손글씨로 쓴 거 말고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다가 이 작품에 참여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 배우분들 사인을 모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격살인 시나리오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부를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 정도로만, 너무 많이 보이면 안 돼.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미색지로 해서 정말 책 읽는 느낌이 나서 되게 너무 좋아요. 이게 보면서도 되게 볼만하고 보기도 편하고 그런 거였던 것 같고요. 이 시나리오도 주변 분들에게, 그러니까 저희 배우들하고 주변 스태프, 그리고 저 아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보내드려도 되는 분들에게는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재밌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나리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시나리오는 지금 공개가 불가능하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지는 아마 시놉시스를 관심 있게 보셨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진아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고, 이 캐릭터가 친구인 미니의 복수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시나리오를 적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제 영화를 만들려는 입장에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뜻이라고 할까요? 대의도 있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원 영상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한국 영화
좀 바꿔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어떤 유통 부분에서 좀 변화를 주겠다, 마케팅 부분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산행 같은 영화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생존자 그룹들이 있잖아요. 제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그 생존자 그룹의 외전을 미리 드라마 같은 걸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은 웹드라마 많이 보니까 그걸 연재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료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셈이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을 테니까 좋을 거고요. 그리고 그 작품은 본편에 있는 핵심 내용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본편과의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의 마지막은 좀비 사태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딱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예고편을 보게 되면 이 작품이 부산행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의 외전이었구나 라고 알게 만드는 그런 식의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드라마가 마음에 들었던 분들은 아마 부산행도 궁금해질 겁니다. 부산행 본편에는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거기에 지나가는 단역들, 공유, 마동석 이런 사람들이랑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대화 한 번씩 주고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외전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확장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팬이 되신 분들이 영화관으로 본편 영화로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제 지금의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신인 배우들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물론 웹드라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더 이런 저예산 영화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된다면 좀 더 많은 배우들에게도 좀 더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또 이제 제작에 있어서 제작비의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한 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느냐, 정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건데 저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인격살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되게 앞에 제가 올렸던 그 여러 영상들, 거기서는 제가 좀 약간 경직돼서 얘기를 하느라 좀 제대로 풀어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약간 이게 나오니까 좀 고무되고 좀 기분이 좋은 게 있어서, 어쨌든 시나리오 하나를 탈고한다는 것도 되게 뜻깊은 경험이잖아요. 물론 뭐 별거 아닌 시나리오지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나리오적인 얘기 좀 더 할게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이너 씨가 이제 영화 평론도 하고 리뷰 유튜버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영화 이제 매체에 그 글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또 이제 매불쇼 같은 방송도 나가면서 많은 뭐 라디오, TV 방송 이런 데서 영화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화를 만들 때 좀 예술 영화, 표현주의적인 그런 영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누벨바그 생각을 하시고, 댓글도 그렇게 다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일단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뭐 사이드 시네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또 뭐 68혁명 이전 시기 뭐 그런 시대적인 문제, 그리고 장리 꼬다르 같은 어떤 문제적인 사람,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되게 오락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 자체는 아주 어렵고 난해하고 표현주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예술적이고 아주 많은 메타포를 함유한 그런 작품을 만들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만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굉장히 예술적인, 그리고 제가 정말 영화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보여드리겠어요 라고는 절대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냥 제가 영화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재미있는 구도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은 참 멋지지 않나? 내가 관객이라면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제가 만드는 작품들은 대부분이 장르적인 작품들일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인격살인은 장르 영화죠. 그리고 아마 보시다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영화를 얼마나 잘 연출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재밌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들은 제가 가슴에 묻고 되게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가슴에만 묻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 많은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 그건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영화 나오면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에 힘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허세,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담백하게 해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다만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둔 건 있어요. 제 시나리오는 저는 디테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대사에서 지문을 상당 부분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거, 뭐 드라마나 단편, 중편 영화를 할 때는 지문을 많이 넣는 편이었는데,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일부러 뺐어요. 일부러 뺀 이유가 처음 만드는 처녀작이고, 그리고 장편 영화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꼭 한번 실현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스타니슬랍스키의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저 역시 배우는 또 하나의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가 이 캐릭터를 보고 이 시나리오를 보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있을 거고, 연출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우분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한번 연기를 하실 수 있게 자유를 주려면 이 지시문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강력한 도구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시문이 있으면 그거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배우들은 시나리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적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리딩 때나 연습할 때 배우분들이랑 많은 대화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인격살인 시나리오가 드디어 제본이 돼서 잔뜩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소식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뭐 제가 영상 말미에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작업하는 것들도 다 보여드릴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아마 저만 나와서 좀 심심하실 것 같습니다. 영화 만들 때 뭐 혼자서 시나리오 됐습니다, 오디션 봅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 그리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스토리보드 제가 그리거든요. 제가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리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스토리보드는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스토리보드 작가님을 쓰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 미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남아있고, 의상, 이런 측면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거 준비하는 과정들도 보여드리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좌충우돌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인 것 같고요. 되게 많이 감사드려요. 비록 이렇게 아직까지는 예상한 만큼 후원을 모금을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한 분 한 분께서 정말 소중한 마음들을 모아주셨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다들 사연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고, 그리고 모두에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제가 영화를 만든다는 얘기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여러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영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후원이 다 모이진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모로 많이 힘들고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겠다는 제 목표, 전말 인격살인이 어떤 작품일지 만들어서 지체 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끌지 않으려고 해요. 후원금 안 모였다고 계속 안 만들고 내년 2024년이 되고 2025년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인격살인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재밌을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아마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림으로 스토리보드를 혼자서 그리는 그 과정들, 쟤 왜 저러나 싶은 죄송해요.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람이 타고난 게 있고 타고나지 못한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타고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훈련이 돼 있지도 않아서,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하고 저 같은 문외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림 못 그립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도 조악하게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